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진화율이 70%를 넘기며 잡히는 듯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다시 확산됐고 민가와 학교 앞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충청남도와 산림당국은 불이 옮겨붙은 북쪽과 서쪽 민가 인근에 저지선을 꾸리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마다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민가 옆엔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하천에서 물을 퍼나르지만 거센 바람을 타고 오른 불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34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부는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문제입니다. 진화율은 오전에 70%대로 올랐지만 한때 58%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다시 확산됐습니다. 민가와 학교 앞까지 불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화마가 강한 바람에 재확산돼 이곳 홍성 서부중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남아있던 교직원 16명도 총출동해 불을 끄고 중요 서류들을 옮기기 바빴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면서 아마 불씨가 이쪽으로 날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확산됐죠. 기타 문서,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 컴퓨터 등등 전부 이제 안전하게 전부 이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불로 민가와 축사, 창고 등 건물 67동이 불에 탔고 주민 236명이 길산 중고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는 밤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불의 길이는 12.5km에 이르고 산불 영향구역도 1,100헥타나 됩니다. 해가 지며 헬기 진화가 어려워진 가운데 충청남도와 산림당국은 군과 소방인력 등 1,700여 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불이 새롭게 옮겨붙은 북쪽 은봉산 일대와 교황리 민가에 저지선을 꾸리고 밤샘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군부대 한 약 400명, 그리고 홍성군청 직원들, 홍성군 산불 진화대 15개 리로 분산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도와 산림당국은 비가 오는 내일 오후까지는 주불 진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린 축사 안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한 가운데 30채가 넘는 주택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덮친 서부면 양곡리의 한 농가. 굴삭기 한 대는 완전히 타버렸고 곳곳에 죽은 염소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미를 잃은 듯한 새끼 염소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시커멓게 그을려 버렸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농가입니다. 지붕은 모두 녹아 없어져 버렸고 철골 구조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합니다. 농민이 애지중지 키우던 염소 400마리 중 이미 100여 마리는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도 생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집 2채하고 그다음 포크레인, 트랙터 2대, 콤바인, 전 재산이 다 전소돼가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집들은 그 잔해만 남아있을 뿐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게 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돌아갈 터전을 잃은 200여 명의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나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히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7시부터 8시 사이에 여기 와서 여기서 짐 풀고 저녁 먹고 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침식에 들어갔고. 급히 마련된 10여 개의 텐트가 차려진 임시대피소엔 이재민들의 무거운 한숨만 가득합니다. 다 타서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집이 있다 해도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주택 32개 동과 창고, 비닐하우스 31개 동 등 모두 67동의 시설 피해가 집계된 상황. 화재 이틀째에도 큰 불길이 잡히지 않으며 피해가 더 확산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어제 대전 서구와 금산군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아직 주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서 헬기 진화가 중단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 밤이 산불 진화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입된 소방 헬기가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다시 산불 화재 현장으로 날아갑니다. 대전 서구 산직동 산불은 오전엔 진화율이 84%까지 올라갔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오후엔 진화율이 다시 79%까지 떨어졌습니다. 불이 난 현장이 골짜기 지형이라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때 장태산 휴양림 근처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산불이 민가를 덮치면서 주택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이 암자는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시뻘건 불길은 주민들에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불이 진짜 불기둥이 치솟은 게 보이는데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몸만 피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달려온 삶의 터전은 까만 재로 변해버렸고 오는 내내 가족 묘지만이라도 무사하길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거기 산소 얘들이 산소 있는데 할아버지 산소 다 탔으면 어떻게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 있죠. 화재 발생 지역엔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 16곳이 몰려있어 우려가 더 컸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900명이 복지관으로 긴급 대피했는데 밤사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들이 늘면서 일부 입소자들은 순차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연기가 빠지면 오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아이들 상태가 환자들 상태도 그렇고 또 장애인 상태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다 못 가리니까. 이번 산불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소방 헬기가 철수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탔고 산불 영향구역은 475헥타르가량입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인력을 동원해 확산 저지에 나섰으며 내일 오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비가 오기 전까지 주불 진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제부터 충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어제 낮 1시 45분쯤 보령시 청라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5개 동과 하우스 4개 동, 사찰 1개 동 등 12동이 불에 탄 가운데 농업 부산물을 태우다 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 20분 발생한 당진 대우지면 산불은 진화율 78%로 장비 50여 대와 인력 59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40여 명은 아직 인근 초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오는 8일 대덕 물빛축제 개막식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불꽃쇼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춘규 대덕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타이어 화재와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개막식 드론쇼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대덕 물빛축제는 이달 7일부터 한 달간 대청공원에서 열리며 8일과 9일에는 다이나믹 듀오와 10cm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청호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고물가 시대 식비 부담에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1,000원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전 충남권 대학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이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금세 수백 명분이 동인하고 있다는데요. 김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도 안 됐지만 학생 식당 식권 판매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침밥을 재학생은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300인분을 준비한 1,000원의 아침밥은 판매 30여 분 만에 모두 동났습니다. 음식 만들어 먹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1,000원이면 되게 좋죠. 자취하다 보니까 좀 라면 먹게 되지만 여기 오면 김치나 이런 채소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영양적 측면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빡빡한 예산에 갈수록 이용 학생이 늘고 있어 학교 측은 원재료를 활용하며 예산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공된 그런 원재료는 많이 사용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손질도 하고 육수도 우려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리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셔서 저희 예산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 취향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산 순천향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끼당 7,000원 상당의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데 학생 식당에서는 밥과 반찬 4종으로 셀프 코너의 한식 뷔페를 운영합니다.
야외 카페에서는 국내산 쌀로 만든 빵과 친환경 요거트, 커피로 구성된 간편식을, 학생회관에서는 쌀국수, 가래떡, 핫도그, 김밥 등으로 다양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아침 챙겨 먹는 일이 많이 없어서 가끔 아침 9시 수업이 있다면 나와서 먹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식품부 지원 사업으로 지역에선 충남대 등 5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참여 학생을 연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15억 8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식대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원 학식에 대한 민원도 쇄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덕특구가 들어선 지 50년이 됐지만 특구 내 연구소들은 마치 시크릿 가든처럼 숨겨져 있었는데요. 마침내 그 문이 열렸습니다. 대덕특구 1호 입주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부터 개방을 시작했는데 50년 만에 개방한다는 소식에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등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다 같이 줄을 잡아당기자 표준과학연구원의 개방을 환영하는 문구가 펼쳐집니다. 대덕특구 1호 기관인 표준연이 1975년 입주한 이래 최초로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특구 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역사적인 릴레이 주말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들과 그리고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소 개방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과학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온 600여 시민들은 전시관과 표준 주파수국 등을 둘러보며 국가의 측정 표준을 살펴보고 특히 표준연의 상징인 뉴턴의 사과나무 4대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일찌감치 마감된 예약에 어렵게 기회를 얻은 소년 과학자는 연구 현장을 직접 본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일반인 출입 금지됐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너무 기분이 좋았고 출입 금지된 지역도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개방은 각 연구원들이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과의 일상 속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대덕특구 기관장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5월엔 화학연구원, 6월 생명공학연구원, 7월 기계연구원 순으로 돌아가며 개방하고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출연연별 탐방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사전 신청 인원에 한해 이뤄지며 대전 사이언스 투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고소한 홍콩 국적 29살 A씨가 법정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관련 첫 재판 이후 피해 고소인이 증인으로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총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승객 11명이 다친 SRT 열차 탈선 사고는 선로 변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당시 선로 유지 관리가 미흡했고 적절한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레일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상승해 급격히 부풀어 오르면서 궤도 뒤틀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1시간 전 선행 열차 기장이 선로 변형을 발견했지만 내용 전달 과정에서 보도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시장 추천목을 줄인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종시와 의회가 충돌했던 세종시 출자 출연기간 운영조례 개정안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늘 최민호 시장이 공포하지 않은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닷새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해온 세종시는 해당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등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처리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 24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축제 기간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무인 계측기 측정 결과 마량진항에 24만 4천여 명이 찾았고 인근 홍원항에 13만 2천여 명, 충장대 해수욕장에 3만 4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번 축제로 20억 원 이상의 직접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0개 직종 612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당직 실무원 348명, 조리사 165명, 청소 실무원 43명, 특수교육 실무원 32명, 돌봄 전담사 16명 외에 교육복지사와 전문 상담사, 수련 지도원, 취업 지원관과 체험 해설 실무원 등입니다. 내년까지 대전에 824호 규모의 청년주택이 준공됩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구암동 425호, 대덕구 신탄진동 237호, 동구 낭월동 162호 등으로 청년주택에는 총 사업비 1,657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전형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주고 입주할 수 있으며 대전시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서해 수호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3년 만에 해군 최신의 호위함으로 새로 진수된 천안함과 다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9월 재창설된 천안함 부대는 오는 5월 취역을 앞두고 함장인 한규철 중령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천안시청을 찾아 지난 1990년 맺었던 자매결연을 새 함정과도 이어가기로 하고 상호 견학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승조원 136명을 태우고 연료 재충전 없이 최대 1186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